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12월 6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네. 2시간 전에 끝난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 브라질 16강전 아쉽게도 1대4로 패했습니다. 네, 전반 초반에 잇따라 골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반 31분 백승호 선수의 대포할 골 시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끝난 16강전 새벽에 축구 전문가 유튜버 페노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금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킹달러 꺾이면 다시 금투자. 오늘 머니클래스에서 다뤄보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화요일 상클라이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간관계 정리의 기술을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가 매일매일 시청자 2분께 영화 관람권을 한 명당 2장씩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JTBC 상암동 클래스와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네, 어제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분 또 뽑으니까요. 생방송 시청 인증샷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새벽에 서울에는 눈도 살짝 오던데 날씨부터 챙기고 갈게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클 날씨입니다. 연일 손이 시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그간 추위가 잠시 물러나고 날이 풀리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인천은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서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출근길 영하 3도로 출발해 다소 춥겠고요. 오늘 낮부터는 날이 조금 풀려서 내일 아침 기온도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수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에는 눈이 오는 지역이 점점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영하 2도, 청주, 대구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4도, 전주, 대구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서울 상암동에도 눈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으니까 날씨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축구 경기 응원한 분들 많으시죠? 밤새 깨어있어 피곤한 상태라면 졸음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계속 내리는 눈으로 도로도 미끄러워 서행하는 구간이 상당히 긴데요. 서울 마포구 주변을 보니까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특히나 가양대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산대교를 지나 한강대교까지 꽉 막혀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 구리 지역 가는 길 종암분기점 지나서부터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묵동 나들목까지 쭉 막혀 있는데 이 시각 종암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는 25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경기 지역과 연결되는 용인서울선의 경우 서울 쪽 들어오는 차가 늘었습니다. 서수지 요금소나 또 서분당 나들목 지나기가 꽤나 버거운 상황이고요. 서초 부근 상황 보니까 경부선의 경우 양방향 모두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쪽으로는 원지동부터 달래내 고개 지나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올림픽대로 독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네, 지금 시각 8시 32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요. 영화 관람권을 한 명당 2장씩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스타그램에다가요. 사진을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실 때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보시죠. 킹달러 꺾이면 다시 금 투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거란 전망과 함께 킹달러가 꺾이고 국제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펀드의 수익률도 함께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12개 국내 금 펀드 상품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8.04%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4.1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됩니다. 또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올해 3분기에만 금을 400톤이나 사들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왜 이 시기에 다시 금이 주목받는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킹달러 꺾이면 다시 금 투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금 시세를 보니까요. 코로나 한창 때인 2020년 8월인가요? 그때가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 최근까지 그 2년간 이후에 좀 부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역시 달러의 반대편에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 금 가격의 비교를 해보시면 네. 어떨 때 금값은 상승하는가라는 걸 금방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2020년처럼 저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제로금리 또는 통화를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는 시기에는 저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반대로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저렇게 금값이 어떻게 보면 좀 횡보 또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금값이 또 오르는 시기들이 전쟁의 공포가 맞아요. 시장에 부각되는 그런 시기에는 또 금값이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올해 2022년에는 또 한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또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달러 가치가 치솟는 이 킹달러가 조금 꺾이면서 이제 다시 금이 또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왜 그럽니까? 달러가 꺾이면 금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면 금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예, 이제 아주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면 금이랑 달러가 이 둘이 좀 경쟁 관계에 있다. 경쟁 관계. 예, 어떻게 보시면 1930년대 이전,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대공황 이전만 하더라도 나와 있죠. 그때는 실물의 왕이었던 금이 화폐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때부터 금 본위제라고 하잖아요. 달러와 금을 막 1대1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없어지면서부터 이제 화폐의 왕인 달러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금은 저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도둑 들면 뺏기면 큰일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화폐로의 교환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이 약해졌다가 또 1970년대라든가 최근처럼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또 금값이 오르고 그리고 또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리죠. 그놈의 지폐를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데 비해서 실물의 왕인 금은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보관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달러와 이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투자할 때 정말 편하죠.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왕위를 다투는 경쟁 관계다. 약간 이해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금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요? 금이 인기라고 하니까. 예, 정말 금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이 달러가 언제 약세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슈퍼달러, 킹달러의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에는 금에 대한 관심들은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된다면 또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면 금값이 오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혹시 그림이 나왔습니다. 1946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80년에 걸친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척도인데 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값이 참으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1970년대를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한 잃어버린 10년을 보이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주식의 죽음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또 보시면 정보통신 거품과 9.11 테러 이후에 역시 10년에 걸친 주식시장의 죽음 또는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는데 툭 쳐지네요. 네. 예, 그때마다 금값이 오릅니다. 음,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파란 선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상승세들을 기록하는 시간들은 모두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는 시기에 금값이 오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야기 방금 했지만 결국 종이 지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금리가 오르거나 또는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주식 투자의 수익률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종이로 되어 있는 지폐로 되어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시기. 아, 통화정책 당국이 저렇게 윤전기를 마구 돌려서 경제 전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이 종이 지폐라는 게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시기에는 금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네. 좀 자산의 일부는 금으로 보유하는 게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침체가 없으면 좋지만 네. 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를 될 때 그 보험 역할을 해주는 자산이 언젠가는 또 장기 침체 또 오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안 오면 좋지만 안 오면 좋지만 그러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전 투자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금은 뭐 금은방에서 애기 돌반지 산 게 단데 이게 좀 쉽고 편하게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요새 뭐 4가지나 상품의 종류들이 생겼는데 네. 제일 먼저 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건 당연히 골드바. 골드바. 골드바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들이 많이 보는 것은 금통장. 골드뱅킹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한때 굉장히 인기였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입출금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 세금이 많이 붙네요.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많이 붙고 이자도 주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더욱더 새로운 투자의 대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실물 그렇습니다. KRX 금거래소, 우리 거래소 이름이죠. 금거래소에서 금실물 계좌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주식처럼 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램 단위로 소액 투자도 되고 세금도 안 세금이 냅니다. 없네요. 예, 그리고 거래 비용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사실 금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저런 어떤 금 관련돼 있는 상품들 추천을 하고요. 네. 또 금 ETF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광이라든가 채굴 회사들, 금을 이제 캐는 회사들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회사, 그런 펀드들은 금펀드, 그리고 환해지 상품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라든가 배당 소득세 같은 세금 부담들은 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현물 투자, 한국거래소의 금현물 투자가 상당히 우리 소액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KRX 요걸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좋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시간이죠. 오늘은 몸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 건강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연말정산. 진짜 인간관계에도 연말정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2022년 연말 복잡했던 마음들 또 복잡했던 관계 정리 깔끔하게 도와줄 분 나와 계신데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아이고.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약간 인간관계를 연말 정산한다가 약간 좀 잔인하게 들리기도 사실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인맥, 뭐 술자리도 많이 가고 많이 크게 다다익선 많은 사람을 많이 알면 좋다였는데 요새는
살코기 세대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 비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을 걷어내고 필요한,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만 이게 잘 사귄다. 살코기만 남긴다. 네, 살코기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뭐 초연결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아, 왜 그 인간의 뇌가 30만 년 동안 사회성이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회 자체는 뭐 이런 거대 도시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 거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30만 년 동안 0.01%도 안 되죠. 근데 예전에 그 로빈 던바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50이다. 그 150이 뭐냐면 던바의 수라고도 불리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커봐야 15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서 대부분 수십만 년 동안 살다가 네.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근데 작고 좁은 사회니까 인맥이 많아야 돼, 넓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도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도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네.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버거우니까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뇌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다시 인간의 본능인 150명으로 돌아가는 세대인 것 같네요. 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 인간관계의 정리 대상 1호는 사실 이게 누가 조언을 딱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딱 과감하게 끊어내야 내 삶이 편해지는지 이런 유형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끊어야 될 사람들이 좀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직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아첨하는 사람을 끊어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너무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라고 하면은 또 너무 나에게 그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끊어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멀리해야 되거나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진실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고. 네. 뭐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진실되지 않은 사람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진실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거짓말한다. 사실 저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요.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거짓말 2번 하고 왔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의도를 잘 안 밝히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경희라 저기 이번에 종로에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할래?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종로에서 뭐 물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의도는 숨긴 채 저랑 대화를 하는 사람. 이게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자기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이제 축구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건데도 축구 게임이든 농구 게임이든 플레이어 A는 공격수를 합니다. 네. 플레이어 B는 수비수를 해요. 그러면 그냥 게임을 한 거잖아요. 네. 육체 노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레이어 B, 즉 수비수 역할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지쳐 있어요. 체력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왜 그러느냐? 공격수가 수비수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 의도를 보여주지 않는 게 공격수의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수 역할을 했던, 즉 상대방의 의도를 계속 모르고 끌려다닌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아까 물건을 바꾸려고 했는데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페이크를 넣은 거네요. 그쵸. 공격수가. 네. 그러니까 수비수는 지칠 수밖에 네, 없죠. 네. 의도를 숨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나한테 유난히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 그게 제일 나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막 부정적인 얘기만 나한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도 피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감탄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 주위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어제 참 많이 추웠죠? 라고 하니까 아니 어제 쌀쌀했지. 같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탄사도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고요. 부정의 언어. 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해봐야 안 돼. 해봐야 안 돼. 네,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믿음과 희망이 네.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대책 없는 긍정적 언어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나로 하여금 대안을 만들어주지 않고 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대안이 없는 비관적 말을 혹은 부정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강세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상태,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주위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전염병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네.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끼리 만나는데 네트워크를 쭉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네. 네.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옷장 깊이 숨겨놓고 안 꺼낸 옷처럼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왔는데 대부분 연락이 올 때는 용건이 있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 거에. 그렇죠. 그래서 용건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왔는데 없었는데 용건이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오는 건 그것 자체로도 조금 좀 그렇게까지 탐탁치 않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용건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좀 계속 염두에 두어지는 사람이고 싶은데 오랫동안 묵혀 있으면 좀 서운한 감정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피해야 한다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 방법이 더 어려워요. 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인간관계, 정리의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간 딱 되게 냉정하리 많지, 내가 피곤해 안 되겠어, 딱 끊어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깔끔하다. 어떤 기술이 있길래 그런 건가요? 뭐 저도 보면 신기한 분들입니다. 네. 네, 신기한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사실은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맺고 끊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외교 관계도 아닌데 뭐 단교를 선언할 수도 없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오늘부터 너랑 관계를 끊을 거야.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웃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한다, 정리하지 않는다, 유지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m짜리 거리였는데 25m로 늘려보자. 오.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거의 80m. 이 사람은 한 8m, 7m. 우리가 그 거리를 너무 빨리 좁히는 사람한테 부담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거리를 좀 빠른 속도로 좁혀줘야 되는데 너무 계속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서 약간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미묘하고 특히 한국인의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고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네. 섭섭하다에서부터 시원섭섭하다까지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감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리의 개념으로 하면 그 거리는 결국은 만나는 빈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1년에 이렇게- 한 2번, 3번으로 줄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리네. 사회에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가족이라던가 이렇게 당장 그만둘 수 없는 회사 사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공유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회사에서 또 직장 상사 같은 분들, 동료 같은 분들과 예를 들어서 시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가 시간은 공유하지 않는다. 혹은 다른 제3의 친구 관계는 서로 섞지 않는다. 네. 즉 공유하지 않는다. 혹은 예를 들어서 식사를 공유하지 않는다. 아하.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거리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 공유하는 부분 영역이나 아니면 공유하는 대상들을 줄여나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침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일하는 곳에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같이 잘 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서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그렇죠. 쉽게 말하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항상 우리가 말을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건 안 보여줄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에서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제일 많이 부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SNS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거리를 좁힐 때 공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게 지금 상대방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단절돼야 될 정도의 취급을 받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고맙다는 얘기, 그다음에 미안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정말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언어 중 하나가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가 고마워, 그다음에 미안해거든요. 이 두 언어가 그 사람 사이에서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네.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반대의 입장으로 내가 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죠. 아. 감사와 사과의 언어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냐를 좀 체크하면 그게 좀 쉬운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피해야 된다고 했지만 나도 그렇진 않은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유독 시간이 짧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손이 시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잠시 물러나고 날이 풀리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은 오늘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내일까지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북서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은 습도 역시 조금 올라가겠지만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산간 지역과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수도권의 눈 소식을 시작으로 강수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까지 점점 확대되겠고요.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보시면요. 서울과 전주, 대구, 창원이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부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내리는 눈은 대부분 낮에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눈이 오겠고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 아침 기온도 조금은 오르겠습니다. 오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고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 전문가 페노와 함께 경기 내용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경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이번 월드컵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우리 선수들의 경기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온 국민이 진짜 오랜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곳을 네. 바라봤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습니다. 선수와 스태프 또 응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에 쓴 말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중꺾마. 네, 우리 모두 잠시 구부러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상큼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중꺾마.